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무력 충돌에 대한 국제사회의 중재 노력에도 이스라엘은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대로 미국의 신규 확진자가 거의 1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밤사이 들어온 글로벌 뉴스 김지수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무력 충돌을 중단시키려는 국제사회의 압박이 커지는데도 이스라엘은 요지부동이네요. 이번 사태가 좀 길게 갈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무력 충돌이 오늘로 열 하루째가 됐습니다. 휴전을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압력에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가자지구 공습을 지속할 것이라는 강경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목표가 이뤄질 때까지 작전을 계속하려는 결심이 확고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입장 발표가 있기 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9일 네타냐후 총리와 통화해 하루 안에 중대한 긴장 완화를 하도록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의 이날 통화는 사태 이후 네 번째로 바이든 대통령은 휴전에 대한 압박 수준을 높였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결국 공습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의 입장 발표에 앞서 외신들은 대체로 휴전이 임박한 것 같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AFP 통신은 이스라엘이 휴전을 위한 조건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19일에도 가자지구 공습을 이어갔고 팔레스타인 무장대원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향해 로켓포를 발사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주민은 현재까지 최소 219명이 사망했고 부상자는 1,500명이 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12명이 숨지고 다친 사람들은 300명 정도입니다. 국제사회의 중대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외에도 프랑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유엔 총회는 20일에 폭력 사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쪽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인데 코로나19 때문에 이쪽 상황도 좋지 않았는데 이번 이스라엘 관련 사태로 인해서 점점 인명피해 상황이 커지는 것 같은데요.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겪는 고통이 매우 커 보입니다. 네, 뉴욕타임스의 보도가 좀 눈에 띄는데요. 뉴욕타임스는 가자지구 상황에 대해 이미 끔찍한 상태였는데 이스라엘과의 전쟁으로 더 악화됐다고 전했습니다. 거리에는 폭격으로 인한 부상자들, 치료받기 위해 병원을 찾는 코로나19 환자들로 넘쳐난다고 보도했습니다. 가자지구는 이번 무력 충돌 이전부터 이스라엘의 통제 속에서 비참했는데 더 악화했다는 겁니다. 주거용 건물이 파괴돼 7만 2천 명의 가자지구 주민은 집을 떠났고 많은 학교가 붕괴돼 학생 60만 명은 수업을 들을 수 없는 처지가 됐습니다. 상하수도 시설도 심한 타격을 입어 200만 명의 가자지구 주민들 가운데 절반 정도는 물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병원도 17곳이 파괴됐고 이 중 가자지구의 유일한 코로나19 치료 시설도 붕괴됐습니다. 하루에 수백 명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뤄지고 3천 명의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던 시설의 경우 접종이 취소되고 진료도 연기돼 코로나19 상황이 매우 심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의료진은 이스라엘의 공격은 야만적이고 정당화할 방법은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민간 기반 시설에 대한 공격과 민간인 피해 규모를 볼 때 이스라엘이 전쟁에 대한 국제법을 준수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팔레스타인에서 민간인 사상자가 급증하는 것에 대해 전쟁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 사태 초기에 미국이 방관하고 있었다 이런 비판이 많았는데 최근 들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한테 휴전을 좀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압박을 가하고 있다면서요. 네, 바이든 대통령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네 번째 통화에서 즉각적인 긴장 완화 조치에 나서라고 압박했습니다. 사태가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우군을 자처하던 바이든 대통령이 점차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높여가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 편에서 사태 악화를 방관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민주당에서 진보 성향이 강한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압박하라는 요구가 거셉니다. 이스라엘은 미국의 민주당, 공화당 할 것 없이 두터운 지지층을 보유하고 있지만 민주당에서는 이스라엘이 지나치다는 그런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사태 진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공동 성명에 반대해 왔습니다. 이를 두고 바이든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편을 들며 사태 해결에 방해한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도 사태 수습을 위한 외교적인 노력을 시도는 하고 있으나 뚜렷한 진전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네, 진전이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코로나19 소식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백신 접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신규 확진자가 거의 1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나왔다고요? 네, 올해 1월 초만 해도 미국에서는 하루에 30만 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미 존스 홉킨스 대학교 분석 결과 18일 기준 최근 일주일간 미국의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3만 1,000명이었습니다. 지난해 6월 이후 11개월 만에 가장 낮은 평균치입니다. 하루 확진자가 가장 많았던 올해 1월 초 30만 명과 비교하면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추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사망자는 600명으로 석 달 전 평균치 1,900명에서 3분의 1 이하로 내려왔습니다. 백신 접종이 더 빠르게 증가한다면 이런 수치가 더 내려가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하루 확진자, 사망자 곡선을 보면 미국에서는 앞으로 상황이 더 좋아질 전망입니다. 미국에서는 전체 18세 이상 성인의 60%인 1억 5천만 명이 백신을 한 번 이상 맞았습니다. 미국의 보건당국자가 부스터샷 접종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해서 주목됩니다. 백신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맞추는 추가 접종, 이른바 부스터샷이 미국에서 언제쯤 이뤄져야 하는지에 대해 감염병 권위자이자 보건당국자인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알레르기 감염병 연구소장이 처음 접종을 마친 뒤 1년 안에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화이자의 최고 경영자 엘버트 블라도 8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부스터샷이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파우치 수장은 또 미국의 4세에서 6세 어린이들은 올해 말이나 내년 1분기쯤 백신을 맞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현재 12세에서 15세까지 화이자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긴급 사용 승인이 현재 이뤄진 상태입니다. 네. 백신 수급이 원활한 유럽 상황도 좋아지고 있는데 이제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EU는 입국 제한 기준을 완화하고 있다고요. 네, 유럽연합 EU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제3국의 관광객에 대한 입국을 허용했습니다. EU 소속 27개 회원국은 백신을 접종받은 제3국 관광객의 입국을 허용하기 위해 EU 집행위원회가 발의한 규정안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의약품안전청이 승인한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백신을 접종받고 2주가 지난 제3국 관광객은 조만간 EU 입국이 가능해집니다. EU는 입국 제한 기준도 완화했습니다. EU는 접종을 받지 않더라도 EU 내 입국을 허용하는 화이트 리스트 국가를 현재 한국, 호주, 뉴질랜드 등 7개국에서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인도나 브라질, 남아공처럼 변이 바이러스가 감지되거나 우려가 있는 국가에 대해서 입국하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긴급 브레이크를 통해서 입국을 중단할 수 있게 했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국제 소식들 만나봤습니다. 글로벌 브리핑 김지수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